완독한 1등급 2차 방정식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13번부터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713번. 2차 방정식 예의 두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도 0인 건데, 생각 한번 해본다면 우선 여기서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근을 한번 구해볼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얘의 근을 구하면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는 서로 켤레의 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베타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얘는 알파 바에 해당하는 거겠네. 되니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그러면 베타는 알파 바라면 또 뭐지? 베타 바는 뭐와 똑같다? 그렇지, 알파와 똑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인 이 식을 가지고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얘의 값을 한번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거 식을 갖다가 한번 바꿔보자 얘들아.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바는 뭐와 똑같다고?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 바는 뭐와 똑같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네. 됐니? 그 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 식을 풀기만 하면 되는 거네. 자, 이거 위에 거 정리해보면서 갑시다. 여기서 지금 1 플러스 알파 제곱, 즉 1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뭐와 똑같냐면 1 플러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는 거 눈에 보여? 그지? 그러면 1 플러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베타와 같기 때문에 이 식은 마이너스 2베타네.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본다면 여기서 지금 1 플러스 알파 제곱은, 즉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뭐와 똑같다? 마이너스 알파와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와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알파, 즉 구하고자 하는 건 4알파 베타 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과 같으네. 알파 베타는 1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답은 4가 돼야 되겠다. 그죠? 됐니? 자, 714번.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음에 식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우리는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닌가? 맞죠? 그러면 딱 봐봐.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와 같은 거야? 그렇지, 1을 대입한 거와 같은 거 아닌가?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다 라고 얘기하는 건 x 대신에 1을 대입한 거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와 같은 애.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식은 x 대신에 얼마 넣은 거야?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는 x 대신에 2를 넣은 거니까 4 마이너스 얼마? 4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 3 넣고 4 넣고 5 넣고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식 만들어 놓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답은 20이다 라고 나올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715번. 2차 방정식 얘가, 즉 m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보고 가자 얘들아. m이 0보다 크단다. 얘의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2다 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 두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근의 곱을 한번 찾아보자. 두근의 곱을. 자, 여기서 두근의 곱은 뭐다? m분의 마이너스 24인 거잖아. 그런데 m이 0보다 크다 했어. 그러면 야의 값은 0보다 뭐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작아야 된다. 그러면 두근의 곱이 음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근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했고, 그 전에 두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부호를 가지겠네. 그죠? 그러면 그 두근은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알 거고, 두근의 절대값이 3대2니까 나는 하나를 3알파다라고 둔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알파다라고 둘 수 있다는 거 이해돼?
그죠?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두 수의 부호는 다를 거고 절대값의 b가 3대 2니까 그죠? 3알파, 2알파가 되는 건데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만 두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다라고 이렇게 됐지. 그런 다음에 m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두근의 합곱 들어오면 되겠다. 자, 두근의 합, 즉 뭐는 알파는 뭐분의 m분의 마이너스 3m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6알파의 제곱의 마이너스는 두근의 곱 마이너스 m분의 24겠지. 그지? 그러면 얘 정리한다면 알파가 m분의 마이너스 3m 플러스 5였고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없애면 6알파의 제곱이 m분의 얼마다? 24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m 값을 구할 거니까 알파 대신에 얘를 집어넣읍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6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 돼야 될 거니까 m의 제곱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5의 전체의 제곱이 뭐와 같다? m분의 24와 같다라고 이렇게 계산해서 들어오면 되겠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면 9m 제곱 마이너스 34m 플러스 25는 0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그 만족하는 m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m값의 합은 두근의 합 얘들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9분의 34다라는 거 바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716번 넘어가 보자. 716번에 2차 방정식 예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두근이 알파 베타면 딱 구하고 가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2고 알파 베타도 얼마다? 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fx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x 대신에 알파를 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1, x 대신에 베타를 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식, 베타를 넣었을 때 베타식으로 변화를 시킬게요. 그래야 보기 쉬울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베타는 하고 정리하면 2 마이너스 알파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베타를 대신해서 2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려고. 그러면 f 알파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겁니까? x 대신에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나오네. 또 똑같은 방법으로 f 베타는 알파는 하고 정리할게. 얘를 정리해서 알파 대신에 넣자.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얼마가 나온다? 1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fx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들아 fx x제곱의 개수는 1이다. x 대신에 알파 넣고 x 대신에 베타를 넣으니까 이런 식이 나오더래. 그럼 x 대신에 알파 넣고 베타 넣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먼저 이렇게 식을 잡은 다음에 알파를 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베타를 넣으면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성립하지.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으면. 그죠? 됐니? 그러면 fx 값 이렇게 정리했고 그럼 우리는 얘만 정리하면 얘가 바로 이 식이다라고 이해되는 거 맞죠? 그죠?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만큼만을 본다면 얘는 바로 뭐와 같다?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같은 애. 그러면 fx 정리된다.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말이지. 그런 다음에 두근의 합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두근의 합곱 공식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717번 가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4분의 d 들어오면 되겠다. 그죠? 자, 4분의 d는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돼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ac가 이만큼이 c네 얘들아. 그럼 어떻게? a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되겠다? 0 돼야 되겠다. 식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ab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얘기 안 됐고 얘를 만족하는 정수 ab 값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 부정방정식의 형태네. 주어지는 식은 하나. 맞죠? 주어지는 조건 ab가 뭐가 돼야 된다? 정수. 문자는 2개. 그러면 인수분해 했었다. 그치?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숫자의 꼴로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둘이를 곱해서 이 수가 되는 걸 맞춰내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a 묶어내면 얼마입니까? b 플러스 5 플러스 얼마? 3 묶어내고 무조건
b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3b 원래대로 돌아갔고 15를 만들어 썼으니까 마이너스 15 만들어주고 원래 있던 2는 0 되겠다. 자, 이 애들이 인수분해 들어가자. b 플러스 5 묶어내면 남는 거 한가로 a 플러스 3 상수항 넘겨야 되는 거다. 그죠? 13 넘겼다. 그러면 이 둘이를 곱해서 13이 되는 걸 일일이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b 플러스 5가 뭐 되고 1 되고 얘가 얼마 될 때? 13 될 때. 얘가 13 되고 얘가 1 될 때.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3 될 때. 마이너스 13 되고 마이너스 1 될 때를 일일이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3, b 플러스 5가 각각 뭐다? 여기가 1 되고 15 될 때, 13 될 때. 그 다음에 13 되고 1 될 때.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3 될 때, 마이너스 13이고 마이너스 1 될 때 각각의 AB 값을 찾아서 그 AB의 곱의 최대값을 찾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계산해보면 답은 96이라는 답 나올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718번 넘어가자. 2차 방정식 예의 두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이야기한댔고 2차 함수 fx는 x의 제곱에 플러스 px 플러스 q 얘가 이렇게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랬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랬단 말이야. 역시 여기서는 x 대신에 알파 제곱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값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얘들아. 자,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이야기한댔으니까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일 거고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일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파의 제곱, 즉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네.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들아 두근의 합식 들어오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데리고 와볼게. 자, 봐라. 알파 플러스 1은 뭐와 똑같냐면 마이너스 베타와 똑같지 않아? 맞죠? 눈에 보이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내가 요거 대신에 알파 플러스 1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게. 그럼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을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타는 알파의 제곱과 똑같네.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이거 또 여기다 요렇게 딱 집어넣으면 결론은 뭐 나오냐면 알파는 베타 제곱 나온다라는 게 나올 거야 얘들아.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하자. 자, 여기서 식 정리해보면 F에 얘와 얘가 성립한댔으니까 F에 알파 제곱 대신에 베타 넣을 거다. 베타 넣으면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에 F에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를 넣으면 마이너스 4베타. 요거 보고 한 거다 얘들아. 된 거지. 그럼 이게 성립한다라고 되어져 있네. 그런 다음 알파를 넣으면 알파의 식, 베타를 넣으면 베타의 식이다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야 된다. 자, 여기서 베타를 넣었을 때 베타의 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베타는 하고 정리하자. 알파는 하고 정리하자. 그죠?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인 거잖아. 그럼 그거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러면 알파 F 베타는 마이너스 4에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F 알파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정리하면 F 베타는 얼마 된다? 4베타 플러스 4. F 알파는 얼마? 4알파 플러스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이제 식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이 fx라는 건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fx식은 알파 놓고 베타 놓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놓고 베타 넣으면 4베타 플러스 4, 4알파 플러스 4가 나올 거니까 4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그죠? 알파 베타를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식 아닌가?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이야기한댔으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일 거고 거기다가 4x 플러스 4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fx가 계산되겠네요.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다라는 식 만들어졌다. 그러면
PQ 값 구할 수 있는 거고 PQ의 합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19번 한번 가봅시다. 자, 719번에 2차 방정식 예는 0의 두 근의 합과 곱이 각각 4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이 식 정리하자 얘들아. 이거 식 다 전개라 그냥 일일이 전개하면 된다 얘들아. 전개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에 ab, bc, ca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이 식 정리한 거밖에 없다 얘들아. 됐지?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이 각각 4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합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두 근의 합. 즉 얼마? 4는 그죠? 3분의 2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걸 알 수 있네. 됐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즉 보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랬으니까 마이너스 3은 3분의 ab, bc, ca다라고 정리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우리는 뭐까지 찾을 수 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a 값은 그렇죠 6. 그 다음에 ab, bc, ca가 마이너스 9다라는 것까지 찾아 나왔다. 그랬을 때 주어지는 이 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식도 뭐 하자 얘들아? 전개하자 얘들아.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3x 이제 얘 식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3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에 플러스 a제곱 b제곱 c제곱은 0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식의 두 근의 곱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식의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일 거 아닌가?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것 값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네. 됐니? 그러면 얘와 얘를 이용해서 제곱값 찾아내면 되는 거지. 어떻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b, bc, ca다라는 식 얘기를 안 해도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얘 값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그거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근의 곱값도 쉽게 찾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아마 18이 나와야 될 겁니다. 되겠니? 자, 720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720번에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다라고 얘기했고 가하 조건에서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곱은 얼마다? 7이다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은 알파 베타에 대하여 얘는 3이다 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러면 자식 만들자. 이 fx의 두 근의 곱은 7이다 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2차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했다. 이 fx는 얼마?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7이네. 됐니? 그 다음 나 조건에서 얘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다면 자 얘만 갖고 들어가자 얘들아. 얘만 갖고 뭐를 찾아낼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얼마? 3. 알파 베타 값은 얼마?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이 3이다 라고 이야기한단다. 됐니? 그러면 fx식이 여기 있는 거잖아. x 대신에 알파 넣자 얘들아. 알파의 제곱 플러스 k알파 플러스 7 더하기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의 제곱 플러스 k베타 플러스 7이 얼마라고 얘기했다? 3이란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 값 이용하면 이 제곱값 즉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 얘는 k값 묶어내면 되는 거다. 그죠? k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이거 계산하면 27, 14에다가 는 3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합의 값, 곱의 값 우리 다 위에서 구해놨다. 그러면 얘 대입해서 누구 값을 찾자? 마지막에 k 값 찾아내면 되겠네. 그러면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6. 그러면 k 값을 알면 우리는 fx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fx는 얼마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 될 거고 f7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답 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721번. 세 유리수 ABC에 대하여 X의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한 근이 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는 얘들아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x의 개수가 b가 루트 3이 있는 거라서 그 켈레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르는 겁니다. 안 가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의 켈레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라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서는 이거의 한근이 알파다라고 이야기 안 됐고 그 알파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 대신에 뭐 대입하자? 2 플러스 루트 3 대입하자. 그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a에 2 플러스 루트 3의 전체의 제곱에 루트 3b에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얼마? c는 0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정리합시다. 정리를 해서 a가 있는 식이랑 a가 없는 식 해서 루트가 있는 식이랑 루트가 없는 걸로 묶어야 되겠네. 어차피 이게 0 될 거니까 루트 3이 있는 거랑 루트 3이 없는 거는 0 한다면 얘도 0, 얘도 0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렇게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7a 플러스 3b 플러스 c에 4a 플러스 2b에 루트 3이 0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지 더해서 0이 될 거잖아. 그러면 7a 플러스 3b 플러스 c도 0, 4a 플러스 2b도 얼마가 돼야 되겠다? 0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거 정리해라 얘들아. 뭐부터 정리 한번 해보고. 그죠? 뭐 대신에 아무거나 정리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거 정리해서 한 문자로 만들어내자. 됐니? 그러면 먼저 A를 한번 소거 한번 해볼까? 됐어. 아니면 여기서 지금 2B가 마이너스 4A잖아.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A인 거 아닌가? 그럼 그걸 대입하는 게 더 쉬울라나? 그죠?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보면 C는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면 C는 마이너스 A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C가 마이너스 A다라는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7A 플러스 3B에 마이너스 A는 0 될 거잖아? 맞죠? 그러면 B도 마이너스 2A, C도 마이너스 A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 이거 넣을 필요도 없네. 그걸 갖다가 원래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한근 찾자는 거지. 됐어? 그러면 AX의 제곱에, 그죠? 플러스 루트 3에 B가 마이너스 2A다라고 얘기했으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2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3A의 X, C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는 0, 양변에 A로 나눕시다. A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겠지.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서 근을 구하면 한 근이 얘고 다른 근은 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됐니? 그래서 근의 공식에 그대로 넣읍시다.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럼 근의 공식에 넣으면 X는 2A분의, 그죠? 이건 짝수근이니까 A분의 하고 들어와도 되겠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얼마 되는 겁니까? 1 되겠네. 그럼 얘는 X는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 한근이 2 플러스 루트이니까 다른 한근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알파다라는 게 2 플러스 루트 3, 베타다라는 게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니까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얘는 값 찾으세요. 답은 몇 번 나온다? 그렇죠? 3번 나오더라. 자, 넘어갑시다. 722번 한번 해볼게. 자, 722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허근이 알파다라고 이야기한댔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허근이 알파고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라라고 이야기한단다. 근이 알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바로 알파인 거잖아. 맞지? 그럼 알파를 대입 한번 해보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이다. 그러면 얘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알파는 허근이다. 허근 얘들아. 이 알파는 뭔가 i를 가지고 있는 식인가 봐. 됐어? 됐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근이었고 대입했고 그래서 식 만든 거 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알파 제곱은 하고 정리만 할게. 그러면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변을 갖다가 양변에 알파를 곱할게요.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우리 양변에 알파를 곱하는 거다. 왜? 알파 세제곱 만들라고. 알파 세제곱은 p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것이고 여기서 지금 p알파의 제곱 알파의 제곱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요거 한번 보고 있자. 자, 여기서 보면 알파의 제곱은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과 같다고 얘기했다, 여기서. 맞죠? 그러면 여기서 P알파의 제곱에, 즉 알파의 제곱에다가 얘를 대입할게요. 됐니?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P에서 알파 제곱 대신에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다. 정리하면 P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알파가 허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가 있는 식이랑 알파가 없는 식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고 얘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누가? 알파의 세제곱이. 그런데 알파의 세제곱은 뭐가 되라고 얘기했냐면 실수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알파의 제곱은 실수. 그러면 이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해, 얘들아? 그지? 왜? 알파는 허근이랬잖아. 그러면 얘는 i를 갖고 있는 어떤 식일 거고 얘랑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허근이 i가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이다라는 식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이때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의 곱은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이죠. 자, 723번 한번 해보자. 723번에 K는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은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그림이,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랑 2K인 정사각형을 만들었대. 그러면 ABCD가 2고 EFGH가 2K다라고 나와 있는 거다. 떼떼떼떼떼떼 읽어라 얘들아. 떼떼떼 읽고 삼각형 AKJ의 넓이가 삼각형 뭐의 넓이? 삼각형 EJI 넓이의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2분의 3배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됐니? 그러면 이제 다 정리하자 얘들아.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건 아니까 나는 여기서 얘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X. 그러면 얘의 길이는 뭐 루트 2X가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러면 우선은 얘도 X, 얘도 X. 그럼 이것도 뭐가 돼야 되겠다? X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삼각형 EJI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네. EJI의 넓이는, 그렇죠? 얘가 2X가 될 거고 얘가 X가 될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X제곱이라는 거 자 쉽게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ABCD 넓이가 2라고 얘기했단다 얘들아. 그럼 ABCD의 넓이가 2니까 여기서 이거, 즉 여기서 이거의 한 변의 길이는 1이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AJ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1-x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네요. 그럼 얘가 1-x면 얘도 뭐가 돼야 되겠다? 1-x인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분의 1에 1-x의 제곱이 되겠다는 거지. 이게 얘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식 만들자. 얘의 넓이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1에 1-x 제곱의 넓이는 이거 넓이의 2분의 3배. 그러면 2분의 3의 x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러면 1-x의 전체의 제곱이 3x제곱과 같을 거고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2x-1은 0 나오겠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 구하자 얘들아. 그럼 x값 구하면 근해 공식에 넣어서 구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x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x는 뭐가 되겠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다라는 것까지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k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k 값은 뭐가 k가 되고 있는 거야? 사각형 이거 한번 보세요. 사각형 EFGH 이 자체의 이거에 한 변의 길이가 2K인 거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K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 딱 반까지가 K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K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루트 2K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루트 2K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요만큼을 X다라고 뒀었습니다. 요만큼을 X. 맞죠?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는 이거의 길이와 같을 거니까 얘 사각형이 2cm였잖아. 한 변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1이네. 1. 됐니? 그럼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1이다. 1.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루트 2K는 X 플러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겠지. 됐어. 그러면 루트 2K가 아까 X가 뭐였습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에 더하기 1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무슨 값을 찾자? K 값을 찾아내면 되겠네. K는 하고 정리만 하면 답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서 루트 2K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일 거고 K는 하고 정리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 루트 2가 이렇게 넘어갈 거고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4분의 1 루트 2에 플러스 4분의 1 루트 6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K값이 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P값, Q값 구할 수가 있네요. P의 값은 4분의 1, Q의 값도 4분의 1이다라는 걸.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100 곱하기 P 플러스 Q 값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얼마 나온다? 그렇죠? 50 나온다. 됐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